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지으니까 이에 베트남도 맞대응해서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수차례 걸친 마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군사기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다 못한 베트남도 베트남 해역에 있는 난사군도에 군사적 목적의 인공섬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안보를 베트남이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안 메리타임의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레들리에 위치한 베트남의 인공섬 기지 대부분 지역에 항공 및 해안 방어 시스템을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었으며 웨스트 리프와 싱코의 섬에서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피어슨 리프와 남미 아일랜드에서도 이 같은 작업을 수행했으며 레이더, 안테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돔 모양의 구조물과 여러가지 관리 건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목적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기사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혀 비난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이 난사군도의 일부 섬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난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베트남이 만든 인공섬은 베트남이 오랫동안 소유하던 작은 섬들이었으며 베트남 영토와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인공섬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였으며 그 목적 또한 방어적이고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차례도 대형 수송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작은 배만 이용하여 천천히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호치민 대학의 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서서히 준비해오고 있었으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의 이러한 계획에 주목했던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난사군도에 여러 섬을 포함하여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군사적 목적의 인공섬 개발에 비판적이기는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모두 방어적이었으며 필리핀에 대해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은근히 베트남의 이런 계획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심지어 일본은 2014년도에 6척에 달하는 해안 경비정을 베트남에게 기증하기까지 했으며 미국은 수시로 베트남 해역의 바다를 드나들며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항구에는 러시아가 지어준 조선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군함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하고 해군 훈련을 하는가 하면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진 인도의 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브라모스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러시아로부터 게파르트급 호위함을 6척 도입하는 계획을 하였고 현재까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8마가 장착된 함정 2척을 받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는 시그마급 콜벳을 4척 계획하였고 현재 네덜란드 블리징켄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2017년 우리나라로부터 포항급 김천함이 공여되었으며 2018년에는 포항급 여수함이 추가로 공여되어 이들 함정들을 개보수한 뒤에 실전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베트남 최초로 1000톤 미사일 방어선을 보유하게 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기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깜라인만 항을 미국과 러시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깜라인만 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3대 핵심 전략기지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고 남중국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참, 발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깜라인만 지역에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러시아 국영업체와 베트남 해군이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한 이 조선소에서는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수리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도 러시아와 베트남이 공동 개발한 이 조선소에서 군함들을 정비하고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 깜라인만 항을 함정의 기항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중공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공의 최근 변경된 해양 안보 정책에 따라서 자칫 갑작스러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은 자기네 해역에 들어온 군함은 물론 민간 어선도 발포할 수 있도록 발포권을 풀었습니다. 중국 해경법 47조 2항에는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명 무경법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난사군도와 센카쿠 일도에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영해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면 중국 해경은 무기를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베트남과 일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법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고 센카쿠 열도 방어는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급히 해상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강요 회의를 소집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남진해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해저 자원 때문입니다. 남진해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석유 2130억 배럴, 천연가스 3조 8천억 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30억 배럴의 석유는 중국이 50에서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천연가스는 자그마치 140년간 사용할 양이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진해에 붙여진 별명이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매장된 자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이 130년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해상 루트로서의 가치입니다. 매년 약 4만여 척의 선박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통행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일 것입니다. 영국 해운 분석기관에 따르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남진해를 통한 해상 무역 물량이 전 세계 물량의 25%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해상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군사적인 목적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입니다.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한다면 중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하거나 이를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남중국해의 중요성을 보았을 때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것을 자기네 영역으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도 사력을 다해 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보물 같은 이 지역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절대로 강대국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난사군도에 지어놓은 중공의 인공섬이 실제 군사작전용으로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발표해서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신문은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은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우며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설물은 물론 주변국의 공격과 특히 미국의 군사력 앞에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욕심만 부리다가 이래저래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황제국을 꿈꾸며 1대1로를 개발하느라 2천조 날려먹었고요. 첨단 기술 굴기 시리즈 진행하다가 수천조를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가난한 인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고 1년 GDP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재정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